요즘 넷플릭스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넷플릭스를 해지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지를 할 수가 없다. 확실히 한국 드라마가 연달아서 계속 공개되다 보니까 요즘 내 주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앞으로도 한국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렇게만 꾸준히 일해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해주면 내 인생이 조금 즐거워질 것 같단 말이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한 외국인의 반응입니다. 특히 이러한 반응은 최근 마스크걸이 공개되면서 더욱 뚜렷해졌는데요. 마스크걸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김미모가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하나가 현재 전 세계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셀러브리티에 이어 SNS 및 외모지상주의라고 불리는 현대시대를 잘 표현한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마스크걸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아.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SNS 활동을 하고 있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다이어트, 시술, 수술 등등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만큼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지. 이 드라마는 그런 걸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 한국은 항상 이런 사회 현상을 주제로 하나의 작품을 잘도 만들고 또 주제를 잘 선점하는 것 같아. 한마디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너무나 잘 아는 것 같단 말이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더구나 현재 마스크걸은 공개 후 3일 만에 글로벌 비영어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3일 넷플릭스 톱10 웹사이트에 따르면 마스크걸은 공개 후 3일 만에 무려 280만 뷰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글로벌 톱10 비영어 부문 2위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홍콩,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 무려 14개 국가에서 톱10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앞선 반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1화 이후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더욱 매료시키는 것 같다. 주제 자체가 매우 신선하고 독창적이다. 예상 밖의 빠른 전개가 너무 놀랍고 변수가 너무 많아 내 눈을 즐겁게 해준다. 독창성과 깊이를 가진 최고의 작품이라는 반응도 뒤따르고 있죠. 사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얻은 인기만큼이나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탈퇴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다시피 넷플릭스에는 정말 수많은 작품, 여러분이 보지 않은 작품이 너무너무 많지만 섣불리 손이 가는 그런 작품은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작품은 너무나 많은데 볼 게 없다는 거죠.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을 묶어놓은 게 바로 우리 한국의 여러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더 글로리 파트 2가 연초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발을 넷플릭스에 묶어두는데 성공했습니다. 더구나 더 글로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런 평점을 받은 드라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 세계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국 드라마는 계속해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글로벌 톱10에 자리매김하면서 사람들이 탈퇴하지 못하게 발을 묶어두었습니다. 실제로 더 글로리 이후 택배기사, 사냥개들, 셀러브리티, 퀸메이커, DP, 마스크걸 등 매달 하나의 작품이 공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드라마는 꾸준히 공개됐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사냥개들과 셀러브리티, 퀸메이커의 경우에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냥개들의 경우 전 세계 88개 국가 톱10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 싱가포르, 일본, 브라질, 프랑스 등 무려 22개국에서 1위를 휩쓸었죠. 뿐만 아니라 셀러브리티 또한 7월 3일부터 9일까지 집계된 글로벌 톱10 TV 비영어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품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퀸메이커, DP, 마스크걸 등 연달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가입자 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7월 한국이 만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점점 줄어드는 넷플릭스 이용자 수의 분위기를 바꿨었죠. 지난 9월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앱 사용자 수는
총 4,287만 5,878명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넷플릭스가 1,213만 7,780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지난 2월 1,241만 명 이후 감소세를 보였는데 6월 최저치인 1,117만 5,910명을 기록했지만 우영우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7월 보란듯이 반등에 성공한 것이죠.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살펴보면 K드라마 저력에 힘입어 지난해 넷플릭스 전 세계 회원 10명 중 6명이 한국 작품을 시청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인터뷰를 통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회원의 60%가 한국 작품을 최소 1편 이상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학교는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다죠. 반대로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가 공개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 드라마 중 10개 작품을 반드시 봐야 한다면서 강력 추천하기에 이르렀죠. 이처럼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작품에 대한 큰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영상 앞에서 말했다시피 매달 최소 하나씩은 작품이 공개되고 있죠. 네티즌들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측 역시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받고 넷플릭스 공동 CEO인 테드 서렌도스 CEO는 현재 전 세계 60% 이상의 회원들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 회원들의 한국 콘텐츠 시청이 6배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더 글로리, 카터 등의 한국 콘텐츠가 90개국 이상에서 톱10에 올랐다. 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짚었고 그러면서 향후 4년 동안 기존보다 2배에 달하는 금액인 2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넷플릭스 또한 한국을 등에 업고 OTT 플랫폼 시장을 주름잡겠다는 거죠.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기뻐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작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마스크걸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작품을 하루 만에 다 봤어. 다 보고 나니까 기생충이 생각이 나더라. 마스크걸 솔직히 내게는 너무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어. 매우 충격적인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캐릭터가 정상이 아니고 완전히 뒤틀렸어. 주호남의 엄마는 미모한테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데도 너무 복수심이 지나쳤던 것 같아.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나나다. 감옥에서 싸우는 장면이 특히 재미있더라고. K드라마 세계에서 또 다른 수준의 작품이다. 서사부터 연출과 촬영 모두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 떠오르더라니까. 그리고 나라면 결말에 할머니가 아이를 죽이고서는 자기 손녀라는 걸 깨닫게 할 것 같아. 경자에게 처음에는 동정심이 갔지만 복수심이 너무 지나쳤어. 그래도 가장 강렬한 캐릭터다. 기억이 남아. 미모는 아빠 안재홍과 너무 닮은 것 같고 말이야. 정말로 환상적인 시리즈야. 놀라운 연기와 강렬한 내용. 입소문이 조금만 더 나면 오징어 게임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작품이다. 난 후반부는 좀 실망이었어. 후반의 탈출 방식과 동굴에서의 싸움, 경자의 죽음 등 다 너무 별로였어. 모미의 BJ의 삶이나 호스티스의 삶을 더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후반의 진행이 너무 빨랐던 점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예고편에서 손담비의 노래가 나와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 2000년대 후반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한국 음악 중 하나라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 다크 스릴러 및 블랙 코미디 장르를 너무 좋아해서 난 바로 볼 수밖에 없었지. 이 드라마는 너무 충격적이다. 너무 재밌어서 말이야. 원래 로맨스 장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이런 스타일의 드라마가 있을지 몰랐어. 이런 장르 혹시 더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 드라마 감독의 전작 영화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추천해주고 싶네. 정말 재밌게 보긴 했는데 마지막 캐릭터인 고현정은 나나와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 그런 부분이 난 조금 아쉬웠어. 난 괜찮은 것 같던데. 시간도 흘렀고 감옥에서 온갖 일을 겪었으니 얼굴이 많이 변할 수 있었던 거지. 불안하면서도 놀라운 드라마다. 점점 내용이 어두워지면서 긴장하면서 봤어. 아쉬운 건 모미가 경자에게 딸이 당신 손녀라고 밝히지 않은 점이야. 초발 줄거리를 보면 그 내용은 분명히 밝혀졌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래도 확실히 올해 최고의 드라마야. 배우들 연기도 완전 최고였어. 너무 재미있게 봤어.
현실적이고 과감한 내용?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가 아니더라고. 거기다 배우들 연기도 하나같이 다 잘했어.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